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주차난 얘기하면 저는 아예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원도심에서는.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방지하기 네. 위해서 괜찮네. 차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이 차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접어가지고 네. 지갑에 넣어. 전 정말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고 싶어요. 부산 기자들이 만드는 속풀이 방송 부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거침없는 입담으로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풀어줄 두 기자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베테랑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직구 멘트를 날리는 마이크 김한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닉네임처럼 속 시원한 노필터 멘트를 날려줄 안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멘트를 아끼는 건가요? 말을 안 하네. 네. 돌직구 멘트, 노필터 멘트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오늘 어떤 식으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걱정이 됩니다. 네. 세 명 하니까 좀 썰렁한 것 같다. 한 명이 이렇게 썰렁합니다. 여 앞에 한 명도 아시죠 뭐. 인형 하나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은 그래요? 이슈들 다루게 되지 않을까. 고구마를 목에 메인 상태로 있을지 속 시원하게 내려갈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요즘 고구마 철인데. 고구마 맛있어요. 그 저 통영 가면 욕지도 고구마 되게 고구마? 맛있어. 그럼 정말 맛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언제 정보 사오실 감사합니다. 거예요? 사달라 그래야지. 아 김영란법 때문에. 자, 오늘 원도심을 주로 출입하는 두 기자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주제가 원도심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주차난 문제에 주차난. 대해서 원도심 주차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부산의 주요 민원 키워드에서는 주차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부산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없는 주택가, 특히 원도심 지역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주차면 한 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들 지역에서 주차는 고질적 민원이 된 지 오래고 주차 문제가 단속을 하는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주차난 얘기하면 한 2박 3일 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인데 네버엔딩 스토리인데. 맞아요. 이거. 네. 아니 그 우리도 취재를 하면서 어쨌든 부산이 곳곳을 다니는데 원도심에 가보면은 어떠세요? 뭐 취재 여부를 떠나서 주차. 첫 번째 드는 생각. 절대 큰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경차를 타는 사람이 승리자다. 아 그래요? 저는 가져갑니다. 왜요? 제가 운전을 잘해서. 베테랑. 취재 베테랑이에요. 운전 베테랑. 저는 아예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원도심에서는.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방지하기 네. 위해서 괜찮네요. 그러면 운전을 잘하시는데 주차하는 환경은 어떻게 보세요? 주차 환경은 정말 열악하죠.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보고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래요. 사실 뭐 저희도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저희 취재를 하는 취재 기자들도 현장에서 주차 때문에 많이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오늘 원도심 주차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본격적인 비하인드 썰을 풀기 전에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부산 중구 주민 불만 1위는 주차난. 2012년도에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고요. 내 집 앞조차 차댈 곳 없는데 주차장 확보율 103% 역설. 부산시 주거지 주차난 주차 공유 활성화 해소한다. 텃밭 메우고 도로까지 비웠다. 원도심 주차장 넓히기 100태. 네, 여러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뭐 지자체들의 노력도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비하인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랜 시간 지역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원도심 주차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 실태 취재 과정에서 좀 확인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저희 LG 헬로비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그 민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들을 조합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올라와 있던 문제가 주차난. 상당히 주차 문제가 중구, 영도구, 원도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주차장이 없다, 주차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민원도 있었지만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주차장도 없는데 왜 단속을 하세요라는 이런 민원 글도 제법 많이 본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주차 단속 건수만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만 이 13만 7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3만 7천 네네. 건 한 해 동안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 달에 10,000건 이상씩은 계속해서 적발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주차 문제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 그 주민들의 민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차를 어쨌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둬야 되는데 그렇죠. 이 차를 대놓을 곳이 없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말은 차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이 차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접어가지고 다 네. 지갑에 넣어. 전 정말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고 싶어요. 부산의 주차장 확보율이 사실 한 대당 주차장 한 면 이상 되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 103% 예.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산의 주차장이 139만여 면인데 등록된 자동차 수는 134만 대. 차량은 조금 더 는 것 같더라고요. 140만 대를 넘긴 걸로 제가 5월 기준으로 5월 기준으로. 네, 확인을 한번 하고 왔는데 그럼 차량이 주차장 이제, 뭐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네. 한 거의 한 100% 왔다 갔다 할 100% 정도는 넘긴다는 된다. 건 네, 사실인 것 같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 안 산다는 거죠. 다들 이제 주거지는 또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 많은 곳에 주차장이 많아서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내 집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차를 겪는 뭐 민원도 발생하고 시비도 발생하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정인들 그리고 서로 약간의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곳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관광지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곳의 경우는 찾는 차량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주차 공간인 거죠. 또 야간에 되면 또 사람들이 떠나면 주차장은 또 텅 비어 있고. 맞습니다. 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도 또 많아가지고 시장 주위에 차를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국제시장 인근 남포동 이쪽 인근은 워낙 그 노상 주차장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려면 항상 그쪽이 되는데 힘들어요. 야, 그거 정말 자리 찾으면 로또 받은 기분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하죠. 가족이 가면 일단 내려드리고 원하는 장소에 내려드리고 돌죠. 그렇죠. 최대 기사 1시간까지 돌아와. 기사 역할을 하시는. 최대 1시간까지 돌아봤습니다. 돌아가서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좀 짚어보면은 보통 그 공영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사설 주차장으로 가기는 하는데 안수민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중구는 반대라면서요. 지금 이제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 주차장 비용보다 전통시장에 있는 사설 주차장들 더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구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요금이 10분에 700원으로 1시간 주차하면 4,200원입니다. 불과 차로 1분 거리의 사설 주차장. 공영보다 저렴하다는 광고가 내걸렸습니다. 시간적 요금이 실제 4,000원으로 더 저렴하고 금세 만차를 이룹니다. 왜요? 그게 돼요? 번화가라서 거기가 1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영 주차장 요금이 더 비싸지는 거죠. 야, 이러면은 사설로 가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공영이 저렴할 것이다. 그럼요. 공영이 돈을 좀 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반대죠. 1급지라서 요금이 비싼데 그 1급지로 지정한 이유가 교통량이 많고 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급지로 지정을 해서 주차 요금도 올렸다. 그러면은 네. 주차 요금이 비싸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차를 들고 오지 마라. 그렇죠. 이거인 거죠. 그 땅에 대한 사용 값어치가 높아서 요금을 많이 받겠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주차 요금을 올려서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1급지로 지정을 하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예. 볼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것도 일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차들이 못 오게 하는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게 만드는 물론 전체적인 교통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치지만은 균형 발전이나 원도심 발전, 경제 회생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좀 어거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항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랑 좀 상반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설 주차장이 더 저렴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이라는 의미가 좀 실종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공영이라고 특별한 서비스가 더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또 하나를 살펴보면은 최근 민식이법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스쿨존의 공영 주차장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뿐만 아니라 예. 이 이전에 사실 영도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서 거기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랑 공영 주차장까지 폐쇄를 해야 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랑 공영 주차장을 없애는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없어진 상황이고요. 등교 시간 학교 담벼락 옆이 만차 주차장이 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아주 익숙한 듯 차를 댑니다. 대체부지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없애면서 불법 주차로 도로 상황은 더욱 엉망이 됐고 주거지 한 사람한테 문자만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주거지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막 문자가 온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오히려 지금 뒤에 이제 더 이렇게 불법 주차가 더 생겨버리는 거야. 주민들은 정말 차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근방에 사설 주차장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의 안전은 또 지켜줘야 중요하죠. 되잖아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식이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면 주차장들을 이제 230판면에 달하는 노면 주차를 없애겠다는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그쪽에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거나 다른 네. 대책들이 세워졌나요? 차들은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전 교차로 위까지. 네. 네. 그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한데 현실의 사정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구청에서 너무 좀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네. 이 도로 계획 시설로 묶여 있던 일부 부지를 지금 주택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넓히고 일부 노상 주차장을 학교랑 좀 떨어진 곳에 마련은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이게 뭐 비단 영도뿐만 아니라 뭐 원도심, 부산 전역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내가 쓰고 있는 주차장인데 공용으로 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앴다. 그럼 난 차를 어디에 대야 되지? 그럼 불법 주차로 내몰리고. 예전에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희 본인 차량 구입할 때 주차장 확보가 법안으로 국회에서 그게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주차 면적을 어디에 어떻게 차를 내겠다. 그런 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주차 난 해결을 위해서 했는데 무산이 됐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업계에서 좀 말을 해야 돼. 자동차 업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본인들이 지원을 뭔가 지원을 원수익을 얻는 만큼 그렇죠. 그래서 하긴 그러면 또 차값 올라가겠죠. 그렇죠. 차값 올라가겠죠. 죄송합니다. 없었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간과했네요. 자, 지금까지 원도심의 이런 주차 문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시 재생도 하고 그러면 건물들이 조금씩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만큼의 주차 공간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이런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로 확보라든지 주차 문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을 듣는 과정에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차량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죠. 피 튀기는 전쟁. 그래서 주차장인가요? 네. 주차장 피? 네. 유럽의 전쟁, 유럽 전쟁은 100년 전쟁인데 이건 1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이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 전통시장에 주차 이제 1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네. 점심시간에 갓길 주정차 네. 허용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그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걸 시행하는 것 같고요. 과밀된 주택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도시재생 방향성도 이제 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비어 있는 공폐가를 매입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고 네. 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 그래도 생각이 나는데 그 우리 왜 최근 취재에서 비 오고 나서 폐가 무너진 그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부산시가 내놓은 이제 지금 빈집이 한 5천 곳 된다고 하죠. 네, 5,000호. 네. 그거를 이제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활용 가능한 그런 범위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허물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끔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공폐가는 주택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차는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도 겨우 들어가요. 네, 사람도 겨우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는 탁상행정, 네. 어불성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쨌든 주택가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참, 왜 예전에는 이렇게 주차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을까? 차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하면서 먹고 살기도 바쁠 때 피난 그러니까요. 시절이었으니까요. 네. 당시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또 차도 별로 없었고 그쵸. 그래서 사는 게 따닥따닥 더 붙여서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잘하는 좋은 정책이었죠. 정책이었죠. 그럼 당시에 이제 좀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 가지 대책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행이 돼야죠. 뭐 어디서는 땅을 발굴을 해야 될 거고 어디서 또 있는 건물들을 활용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정책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조금이나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기자회견 말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도심 주차난 문제는 매듭이다. 제가 아마 1회차 때 써먹었던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 몇 번 들었는데 그거. 여러 번 풀어야 들은 할 것 뭐 이거 숙제다, 뭐 매듭이다. 그러니까 자 그거 빼고 해보세요. 그거 빼고. 풀어야 한다. 옛날 그 동화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어디 저기 왕이 있잖아요. 매듭을 막 묶어놓은 거 보고 이거 풀어봐 했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칼로 확 잘라버렸다는 그런 식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상은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뭐 10년, 20년 뒤에까지도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고 또 시민들도 그런 정책에 좀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 기자가 할까요? 왜 둘이서 눈썹을 하고 아니요. 계세요? 삶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도심 주차난 문제는 일단 삶의 질이다라고 하고 그때 천북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시절에 주거지가 형성이 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식 기자는 그 도로가 좁습니다. 근데 양방향이죠. 특정 시간대에는 일방으로 바꿔서 한 개 차선을 주차장으로 아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과단성 있게 일방 통행으로 야간에 특정 시간에 그래서 한 개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땅을 사서 하고 뭐 땅을 사더라도 그 부지 자체가 경사면이라서 주차장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적 특성상 그럴 것 같으면 이왕 있는 그런 평지 도로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관공서 같은 경우도 야간에 개방을 하자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세차장 밤에 장사 안 하잖아요. 앞에 공간이 있으면 한 4대, 5대 정도는 차를 댈 수 있는데 거기를 또 야간에 개방을 해주더라고요. 민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행정이 이런 지침을 가지고 민간도 협조를 한다면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방 화장실처럼 네, 맞습니다. 개방형 주차장 좋습니다. 프로그램 끝내려고 하니까 또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테이블 앞에서 진행되는 탁상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요. 행정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좀 접목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원도심 주차난에 대해서 부산 기자회견에서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뉴스를 통해서 다른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도심 주차난은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